자, 이번 시간에 2강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기관. 자, 우리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료라고 하는 것을 연소시키겠죠. 그 연소시킨 열을 어떻게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열 에너지. 자, 연소실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런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꿔줍니까? 그렇죠.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또는 뭐 기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연소라는 말이 있어요. 연소. 그렇죠. 연소. 연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게 뭡니까? 연소가 되려면 자, 여기 앞에 불을 피울 거예요.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첫 번째로 가연 물질이 필요하겠죠. 가연 물질. 그렇죠? 뭐 나무라든가 또는 종이, 연료 또는 뭐 석탄 여러 가지 이런 가연 물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혼자만 있는데 하나만 있는데 자기 혼자 불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거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산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공기라고 하는 말, 그렇죠?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가 몇만큼 있느냐, 산소의 함유량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불이 그만큼 잘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는 불이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연소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점화원. 자, 이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도 될 테고요. 또는 열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빛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물질들을 보고 우리는 점화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소의 3요소라고 하겠죠. 그래서 연소가 되려면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런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하겠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연소의 반대말이 뭘까요? 연소의 반대말. 연소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소화라고 해봤겠죠. 소화. 자, 우리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소화가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불을 끌까요? 자,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것을 어떻게 불을 끌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가연 물질을 어떻게 해요? 타는 물질을 빨리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에 여기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불을 끄기에는 너무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번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 지금 타고 있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만큼 위에 가서 아예 낙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의 불의 확산이 없도록.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가연 물질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거 소화법이라고 한다. 제거 소화법. 자, 두 번째.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곳에 젖은 담요를 폭 덮어놓을 거예요. 자,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산소의 유입을 더 이상의 차단시키겠다. 더 이상의 산소 유입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불이 점점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질식 소화법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거에 관련됐고 이거에 관련됐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화 쪽이 더 이상 나무가 여기서 계속 타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자꾸 타들어가는 이유가 열의 확산에 의해서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차갑다 또는 여기다가 물을 끼얹는다.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가라고 합니까? 냉각 소화법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넘어와서 열기관이라고 우리 했습니다. 그렇죠.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뭘로? 그렇죠.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하고 열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거죠. 외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연소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소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연소실이라고 하고 이 연소실에서 직접 연소하느냐 아니면 연소실이라고 하는 것 바깥에서 연소돼서 뭔가에 반응을 하느냐. 지금은 자, 이 장치로만 볼까요?
연소실이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연소는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뭐 석탄, 종이 또는 뭐 나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연소를 시키겠죠. 그럼 연소가 되면 그때 발생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물탱크에 물을 데필 겁니다. 맞죠? 물을 데피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어떻게 연소실로 들여보내죠? 연소실로 들여보내서 결국은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 수없이 많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요걸 우리는 커넥팅 로드라고 한다.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걸 크랭크 축이라고 하죠. 크랭크 축. 자, 그래서 피스톤에 전달된 고온고압의 수증기는 결국은 피스톤을 하강시킬 겁니다. 그렇죠? 피스톤은 하강 운동을 하고 또는 상승 운동을 할 겁니다. 피스톤을 하강시키면 커넥팅 로드를 타고서 어디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회전 운동을 하겠죠. 자, 피스톤은 무슨 운동합니까?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거고 그것이 커넥팅 로드를 거쳐서 크랭크 축의 어떤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켜준다. 회전 운동으로. 자,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하고 그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한 것을 이용해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기어, 엑셀축, 그 다음에 바퀴까지 이런 일련의 장치를 우리는 종감속 기어 또는 종감속 장치 죄송합니다. 종감속 기어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는 셰시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동력 전달 장치의 경로를 거쳐서 바퀴까지 돌아가고 바퀴가 결국은 회전 운동에서 자동차가 주행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외연기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러면 외연기관은 연소실 외에서 연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개의 명칭이 나옵니다. 명칭.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죠. 사실은 실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애석하지만 그래도 몇 차례 수업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명칭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기초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기초원에 이렇게 볼록 쏟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캠이라고 하죠. 캠. 그래서 얘가 회전 운동을 해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인테이크 밸브, 흡입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죠. 흡입 밸브를 얘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르게 되면 결국은 흡입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이 돼 있겠죠. 자, 흡입캠이라고 하는 것과 배기캠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설치가 돼 있고요. 또한 배기캠의 작용에 의해서 익스아우트 밸브라고 하는 배기 밸브도 역시 여닫힘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가운데에 뭐 있어요? 가운데에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화 플러그 또는 스파크 플러그.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고압이 발생을 하고 그때 고압은 막 약 15,000에서 25,000V 정도의 높은 전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젝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젝터라고 하는 것은 흡기다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우리는 흡기다기관이라고 하죠.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뭐 하우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흡기다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흡기다기관에 인젝터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죠. 자, 인젝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료를 분사하는 분사 밸브입니다. 일종의 전자석 밸브고 누구의 신호를 받을까요? 누구의 신호? 그렇죠. 자동차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멍청하지만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왜 멍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어 기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얘가 온, 오프 반복을 하죠. 그러면 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인젝터라고 봅시다. 인젝터인데 이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니들 밸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료는 이 라인을 통해서 여기에 압력이 빡빡하게 찹니다. 그때 압력은 대략 한 2.5에서 한 3.5바 정도의 압력이 이쪽에 들어오죠. 그 들어왔을 때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얘의 전원이 공급되면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서 자석이 되죠. 자석. 그 자석에 의해서 니들 밸브가 위로 쏙 들어져 올라가고
그런과 동시에 연료는 압력에 의해서 뿜어져 나가는 그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인젝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료를 분사하는 분사 밸브를 우리는 인젝터라고 칭하고,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실린더 헤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주 연소실을 형성하고 있죠.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 아까 금방 잠깐 배웠었죠. 피스톤 뭐예요?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시켜주는 연결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는 데 있어서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이 매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린더 블럭,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크랭크샤프트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외연기관은 연소실 외에서 연소가 일어났다라고 했었고요. 내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연기관은, 자,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를 하면 캠의 작용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겠죠. 열릴 때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하사점, 아직 배우지 않았죠? 뒤에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고, 어쨌든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여기 있던 흡입 공기와 연료라고 하는 것을 쭉 빨아들이겠죠? 쭉 빨아들여서 그때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소실 이 안에서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화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열 에너지를 뭘로? 크랭크 축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외연기관은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을까요? 예전 영화, 뭐 저도 잘은 보지는 못하지만 예전 영화 같은 것들, 외국 영화 같은 것들 보면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배에다가 하얀 연기 푸푸푸 뿜어나가면서, 그 사실은 그 하얀 연기가 물론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일 수도 있지만 수증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예전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기차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증기기관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기를 이용한 것이 외연기관이라고 하면, 요즘 타입은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지금 보는 내연기관이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내연기관의 구비 조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물질을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 그렇죠. 물질을 연소시켰습니다. 그 물질이 뭡니까? 가솔린 또는 디젤 또는 LPG, 우리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시내버스 같은 데서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CNG, 이런 것들이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물질들을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야겠다. 두 번째, 연소가스가 직접 기관에 작용하여, 연소가스가 어떻게 작용했어요? 연소실에서 직접 피스톤을 하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연소가스가 직접 기관에 작용하여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다. 자, 세 번째로 동력의 발생 자체가 그 목적이야겠다. 그렇죠. 동력 발생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물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엔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소 자체는 뭐에서 사용한다? 동력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동력 발생이 결국은 바퀴를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연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연기관에 크게 분류를 하면, 자, 뭐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까? 그렇죠. 사용 연료입니다. 어떤 연료를 쓰느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연기관이 어떤 연료냐? 아까 얘기했죠.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자, 우리 뭐 석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에는 거의 없죠. 자동차에는 없고, LPG 기관,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킨다라고 하면 뭐 CNG 기관.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용 연료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 두 번째로 점화 방식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점화 방식. 자, 어떻게 해요? 전기 점화. 아까 얘기했던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느냐? 자, 그 모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가솔린, 그 다음에 LPG, 그 다음에 CNG,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왜?
이 세 가지는 사용 연료가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작동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판단해요. 가솔린 기관하고 LPG 기관하고 비교하지 잘 않습니다. 왜?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은 가솔린만 사용하는 거고 디젤 기관, LPG 기관은 LP 가스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작동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역시 CNG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디젤 엔진은 그렇지가 않아요. 디젤 엔진.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를 합니다.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의 차이점이 뭐냐? 가솔린 기관의 특징은 뭐냐? 그 가솔린 기관의 특징은 LPG 기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하고 비교한다고요? 그렇죠. 디젤 기관하고 비교합니다. 그럼 디젤 기관의 특징은 뭐냐? 뭐하고 비교할까요? 그렇죠. 가솔린 기관이나 또는 디젤이랑 LPG 또는 디젤이랑 CNG랑 비교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서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를 해요. 가솔린 기관은 LPG, CNG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다. 사용 연료의 라인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스템 구조상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전기점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점화 방식. 불꽃에 의해서 스파크가 발생을 하고 그 스파크 불꽃에 의해서 연소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점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축 착화 방식. 자, 디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디젤 엔진의 작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요. 디젤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압축을 합니다. 압축. 디젤 엔진은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 이 공기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 그 열이 대략 한 500에서 550도씨 정도 발하죠. 그런데 그 열에다가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뿜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열이 굉장히 뜨겁고 여기에 안개 모양으로 연료를 분사를 하면 그렇죠. 주변의 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겠죠. 왜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주방에서 어떻게 해요? 중식 음식. 자, 후라이팬 볶기 전에 식용유 좀 붓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은 자기 혼자 퍽 하고 불이 붙습니다. 맞죠? 얘도 디젤 엔진도 그런 타입이죠. 주변의 열이 굉장히 높은 열에 미세한 모양으로 연료를 분사를 했더니 그 분사된 연료가 주변의 열에 자연스럽게 연소를 일으키는 과정.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압축 착화 또는 자기 착화라고도 하죠. 자기 착화라고도 하고 또는 자발화됐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발화. 다 같은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공기를 높은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굉장히 높은 압축비를 이용해서 가압을 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높은 압축열이 발생을 한다. 압축열. 그 압축열로 결국은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젤 기관이라고 한다. 디젤 기관. 그죠?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가솔린과 디젤. 얘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그러나 디젤하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많이 갖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그 가솔린과 디젤을 구분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은 점화 방식에 따라서 분리했어요. 자,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이루어지는 거고, 디젤 기관은 높은 압축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분사를 하고 분사된 연료는 주변의 압축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착화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디젤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행정수에 따라서. 자, 우리 제일 많이 들어봤었던 겁니다. 뭐 자동차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냐? 아니면 뭐예요? 그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 그러니까 뭐 투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수에 따라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점화 방식에 의한 분류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4번의 행정을 거쳐요. 4번의 행정. 그 4번의 행정이 뭘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헷갈리겠죠. 자, 맨 처음에 흡입 공기를 흡입합니다. 흡입. 연소실로 쭉 공기를 빨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압축하겠죠? 압축.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압축합니다. 그 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이 땅 튀겨질 거 아닙니까? 불꽃이 튀겨지면 안에 있던 연료는 연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은 하강 행정을 하는데 이걸 폭발 행정이라고 하죠. 폭발 행정. 그 다음에 배기 밸브를 열어놓고 여기에 있던 잔류가스를 쭉 내보내야겠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그죠? 이걸 우리는 배기 행정이라고 하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4번의 행정을 가지고서 1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을 보고 우리는 4행정 사이클 기관. 그런데 2행정 사이클 기관은요. 2행정 사이클 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행정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올라가는 상승 행정,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하강 행정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상승 행정을 주가 뭐냐? 압축하는 거죠. 압축하면서 흡입도 하고 배기도 해요. 좀 이해 안 가죠? 나중에 2행정 사이클 기관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행정을 보고 상승 행정을 보고 우리는 주가 뭐라고요? 그렇죠. 압축 행정. 그때 흡입과 배기를 한다. 같이 한다. 또 하강 행정을 하겠죠. 하강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 행정을 하는데 하강 행정의 주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죠. 연소실에서 이제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꽝 폭발하면 피스톤이 하강 행정하죠. 그래서 주는 폭발 행정 또는 뭐 동력 행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배기도 하고 흡입도 같이 해요. 사실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2행정 사이클 기관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바퀴 돌아갈 때 한 번 폭발합니다. 얘는 어땠었나요? 얘는 4행정은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2번에 4번의 행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크랭크 축은 몇 바퀴 돌아갈까요? 내려오면 반 바퀴 돌아가고요. 다시 올라가면 이제 한 바퀴 반, 2바퀴에서 총 2회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크랭크 축 2회전당 한 번의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1회전당 한 번씩 폭발합니다. 상대적으로 폭발의 수가 얘가 훨씬 더 많죠. 자, 어쨌든 행정수에 따라서 2행정 사이클 기관이냐 아니면 4행정 사이클 기관이냐.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실린더 수. 자, 먼저 잠깐 그림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저 지금 보면 저렇게 이거 아니네요. 실린더 수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실린더 수가 하나 있으면 뭡니까? 그렇죠. 단기통 2개 있으면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여러 가지 기통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린더 수가 몇 개냐? 그 실린더 수의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피스톤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통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통수는 얼마입니까? 대략 한 2000cc급, 뭐 1000cc서부터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경차에 썼던 것이 뭐 한 3기통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경차도 보통 한 4기통을 쓰고 있죠. 그리고 한 2000cc, 2000cc 정도까지는 거의 대다수 4실린더, 4기통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한 2500cc 이상급 정도 되면은 한 6기통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000cc급 정도 되면은 한 8기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경자동차 3기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꼭 경자동차가 3기통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3기통 썼었고 지금은 한 4기통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통, 그 다음에 기통수가 작은 2기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우리 오토바이라든가 이륜 자동차 이런 데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는 보통 한 3기통 이상 6기통, 8기통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린더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피스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직렬로 쭉 나란히 서있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직렬형이라고 하고 이게 실린더가 쭉 직렬형으로 6기통, 8기통 배치를 하다 보면 너무 엔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V형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처럼.
V형. 그래서 보통 이 각도는 90도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3기통, 이쪽에 3실린더, 이쪽에도 역시 3실린더 해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뭐라고 해요? V6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엔진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낮출 목적으로 크랭크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에 3기통, 이쪽에 3기통 뭐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수평대항형. 그래서 뭐 시중에서 잘 볼 수는 없지만은 뭐 레이싱카라든가 뭐 F1 같은데 이런 데서 일부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직렬형, V형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수평대항형이라고 하는 것과 성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린더 배열에 따라서 자,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자, 왕복형이냐, 회전형이냐, 분사추진형이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피스톤형형, 우리 엔진은 전부 다 피스톤형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가솔린, 디젤, LPG, 석유, 뭐 CNG, 전부 다 뭡니까?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형. 그 다음에 회전형 같은 경우는 로켓,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사추진형.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전투기 같은 경우 뒤로 굉장히 큰 화염을 내보내죠. 분사가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분사 추진형이라고 합니다. 외연기관과 외연기관에는 왕복형, 그 다음에 회전형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 거고요. 자,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기출문제에 종종 출제되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연력학적. 자, 우리 그동안 계속 뭐 사용 연료에 따라서 분류했고 실린더 배열에 따라서 그 다음에 1사이클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사행정이냐 또는 뭐 2행정이냐 또는 불꽃에 의해서 점화하느냐 또는 뭐 압축 착화에 의해서 점화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해 봤지만 지금은 뭡니까?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사이클을 분류했느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자, 이 3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첫 번째 뭡니까? 정적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정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적. 정적. 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최적. 그럼 일정한 최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최적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최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 봅시다. 연료를 일정한 최적하에서 어떻게 했다? 연소시켰다. 연소시켰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데, 자, 피스톤이 여기가 우리가 여기 제일 꼭대기점을 우리는 탑 데드 센터 해서 상사점이라고 하죠. 상사점. 그 다음에 피스톤이 제일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버튼 데드 센터 해서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하사점. BDC, 하사점, 상사점, TDC. 자, 그래서 피스톤이 흡입을 해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오면은 그때 흡입 밸브라고 하는 것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흡입 밸브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보죠. 주사기가 있는데 주사기 끝을 막아놓고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죠. 부압. 근데 지금 흡입 밸브를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쭉 당기면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주사기 안에 압력은. 그때 흡입 공기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압. 그래서 압력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피스톤이 쭉 내려오는 동안 압력의 변화 없이 그냥 대기압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상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압력 P라고 하죠. 압력 P. 압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폴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압력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우리는 여기 요 가로축이죠. 가로축. 이 가로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을 우리는 볼륨 V라고 표기를 하죠. 단위는 일반적으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쭉 내려오죠. 하사점으로 쭉 내려올 때 여기 압은 어떻게 될까요? 밸브를 열어놨다고 했으니까 쭉 당기면 여기는 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압력 배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압력 배너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걸 우리는 흡입이라고 하죠. 흡입. 자, 그 상태에서 흡입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 밸브,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를 다 닫아놔요. 닫아놓고서 얘를 피스톤을 상사점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압축이라고 하죠. 압축. 압축하는 상태를 보면 이게 압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볼륨은 볼륨은 점점 작아지고 여기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양 밸브를 다 닫아놨으니까 압력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압력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최적은 점점 줄어드는데 압력은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걸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나요? 그죠?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연료를 일정한 최적화해서 연소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와 있고 여기에 지금 뭐 있었습니까? 혼합가스가 있겠죠. 그 혼합가스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땅 튀겨지면 여기 있던 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연소를 하겠죠. 연소를 하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급상승하겠죠. 압력이 수직 상승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압력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어요. 자, 수직 상승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스톤은 하사점으로 내려오겠죠.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오면서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최적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압력은 어떨까요? 당연히 최적이 넓어진 만큼 압력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적은 커지는데 압력은 낮아진다. 최적은 커지는데 압력은 낮아진다.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될 테고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금 어땠어요? 연소실이 이렇게 있었고 피스톤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피스톤이 하사점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리고 흡입 밸브 닫혀 있었고 배기 밸브도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폭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배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피스톤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있던 가스가 일부 쑥 빠져버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압력이 가스 압력이 꽉꽉하게 차 있어. 압력이 차 있는데 배기 밸브가 열리겠죠. 배기 밸브가 열리는 순간 여기 있던 가스들이 쑥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피스톤이 움직였나요? 거의 안 움직였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만 열었더니 가스 자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부 배출됐죠. 이걸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가스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하죠. 블로우 다운. 자, 그럼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블로우 다운 뭐라고요? 배기 행정 초기에, 그렇죠? 배기를 지금 하려고 그때 밸브를 열었더니, 또는 배기 행정 초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폭발 행정 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배기 행정 초기에 또는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서 그때 가스 자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부 배출되는 가스가 있겠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블로우 바이라고 한다. 블로우 바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폭발 행정 말기에 또는 배기 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서 가스 자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부 배출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한다. 다음 장에 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에 또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블로우 다운 현상에 의해서 여기 있던 가스가 쑥 빠져나가니까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쑥 떨어져서 대기압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기압으로 뚝 떨어지는 이 구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채로 여기 있는 가스를 쭉 밀어내겠죠. 이제 잔류가스를 쭉 밀어낼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배기 행정은 상사점으로 올라갈 때 여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만약에 막혀 있다라고 하면 압력은 상승을 하겠는데 배기 밸브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으니까 압력은 어때요? 그렇죠. 대기압 상태입니다. 대기압 상태. 그래서 최적은 점점 좁아지지만 뭐가? 압력은 그대로죠. 그대로. 그죠?
이게 압력이니까. 이쪽이 압력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대략 이게 좀 옆으로 퍼져서 그런데 자, 이쪽 압력 P라고 했었고요. 이쪽 최적 V라고 했죠. 그래서 흡입, 압축하죠. 압축. 그 다음에 일정한 최적화에서 연소하니까 수직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력 행정하죠.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압력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배기를 할 겁니다. 또다시 흡입, 압축, 일정한 최적화에서 연소, 그 다음에 동력, 그 다음에 뭐예요? 블로우 다운에 의해서 압력이 뚝 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걸.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 그래프죠.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 그래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PV 선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압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압선도. 자, PV 선도 또는 지압선도라고 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될 것이 여기에서 지금 1번에서요. 1번에서 2번, 여기가 2번입니다. 2번.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렇게 됐죠. 요 부분인가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단열, 열의 변화, 열의 출입이 없습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단열 압축.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열이 공급이 됐죠. 공급 열량을 Q1이라고 하죠. 공급 열량 Q1. 자, 이쪽에서 열이 공급됐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열이 공급됐어요? 일정한 최적화에서 수직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정한 최적, 정적, 가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에서 4과정. 여기가 뭐라고요? 정적, 가열이었었고, 정적, 그죠? 정적, 가열. 그 다음에 3에서 4과정. 열이 출입이 없죠. 그리고 폭발해서 팽창을 하는 구간.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고 칭합니다. 단열 팽창.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열이 방출이 됐죠. 맞죠? 아까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쑥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일정한 최적이죠. 최적. 최적의 변화가 없죠. 일정한 최적. 그래서 정적 방열. 자,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었던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요거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오토 사이클 기관에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2과정 뭐라고요? 단열 압축. 2에서 3과정 정적 가열, 3에서 4과정 단열 팽창, 4에서 다시 1과정 일정한 최적이라고 했죠. 정적 방열.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그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보는 정적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 자, 참고할 것이 뭐냐 그러면 정적 사이클은 가솔린 기관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솔린 엔진. 또 아까 가솔린 기관하고 뭐하고 똑같다고요? 사용 연료만 틀리다고 했죠. 뭡니까? LPG.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CNG. 전부 다 뭡니까? 정적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정적 사이클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정적 사이클을 오토 사이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토 사이클. 반드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적 사이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사이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 같은 말이고요.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 LPG, CNG의 이론 사이클이다. 기본 사이클이다.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일정한 최적화에서 연소한다. 또한 그래프 반드시 암기해라.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디젤 사이클이죠. 디젤 사이클. 디젤 사이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흡입합니다. 흡입. 그 다음에 압축하죠. 압축 뭡니까? 똑같이 단열 압축이에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 얘는 연료를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한다. 그래서 우리는 압력 뭡니까? 정압입니다. 정압.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정압 사이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디젤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하는 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압 사이클 내지는 디젤 사이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 저속 디젤 기관. 자, 봅시다. 아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압력이라고 했었고 여기가 최적 V라고 했었죠. 압력이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 아닙니까? 2에서 3 구간.
그 구간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열이 발생하겠죠. Q1이라고 하는 것이. 방출 열량은 똑같죠. 방출 열량은 우리는 Q2라고 합니다. 어쨌든 2에서 3과정 사이, 2에서 3과정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일정한 압력이죠.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하는 기관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압 사이클 내지는 디젤 사이클. 어디서 사용한다? 저속 디젤 엔진에 사용한다. 그럼 저속 디젤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 기관이 있죠. 이 디젤 기관이 저속 디젤입니까? 다음 장에 보는 것이 뭡니까? 다음 장에 보면은 뭡니까? 고속 디젤이라는 말 나오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 자동차는 저속 디젤일까요? 고속 디젤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 기관은 전부 다 고속 디젤입니다. 그럼 저속 디젤은 뭡니까? 저속 디젤은? 요거는요. 저속 디젤은 대형 선박 이런 데서 저속 디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젤 엔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고속 디젤이죠. 자, 그래서 저속 디젤 엔진에 사용하고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디젤 사이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압 사이클. 정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연료를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뭐에 쓰인다? 저속 디젤 엔진에 쓰인다. 또 저속 디젤 기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자, 뭡니까? P, V.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흡입, 압축, 자,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 그 다음에 동력 발생을 하죠. 동력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에 의해서 뚝 떨어진다.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이러한 그래프.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거? 아까는 우리 오토사이클은 어땠었어요? 오토사이클은. P, V. 그죠? 흡입, 압축,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 그 다음에 동력 행정,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에 의해서 압력 떨어지고. 그래서 얘는 디젤 사이클과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 사이클은 요 구간이 존재를 하죠. 얘는 지금 어디입니까? 요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일정한 최적, 얘는 일정한 압력. 자, 다음 방에 나오는 것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바테 사이클. 그러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단적인 예로 이렇게만 봅시다. 자, 사바테 사이클, 다른 말로 복합 사이클, 다른 말로는 합성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합성. 왜? 자, 연료를 일정한 최적하에서 또한 일정한 압력하에서. 아까는 정적은 일정한 최적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는 뭡니까? 일정한 최적하에서 또한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를 한다. 2번 연소를 해요, 얘는. 2번 연소한다. 한번 연소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쉬었다가 이렇게 연소하는 게 아니고 연달아서 연소를 하는데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하면서 일정한 압력하에서도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예를 보면은요, 지금처럼 요거 있습니다. 단열 압축. 여기 뭡니까? 정적 가열. 여기는 뭡니까? 정압 가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얘는 디젤, 얘는 오토 사이클,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또는 합성 사이클, 복합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흡입, 압축, 일정한 최적하에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그래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프. 자, 오토 사이클은 일정한 최적, 디젤 사이클은 일정한 압력. 그 다음에 합성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 뭐예요? 두 개가 다 같이 존재하니까 합성, 복합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한 얘는 가솔린 기관 썼다겠죠? 얘는 저속 디젤 기관.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고속 디젤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는 디젤 엔진은 전부 다 지금 같은 사바테 사이클의 이론 사이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머리 아프게 왜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지금 할까요? 뭔가 좀 유식해 보이나요? 유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요. 뭐냐면 여기 P 값의 단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압력이라고 했잖아요. 압력.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제곱미터나 제곱미터나 제곱센티미터나 뭐 어쨌든 뭐 단위만 틀릴 뿐이지 개념은 같죠. 가로 세로 1미터냐 아니면 가로 세로 1cm냐 이 차이잖아요. 최적의 단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적은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죠.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최적을 세제곱미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두 개를 곱해보면요. 얘가 압력이었죠. 압력. 얘가 최적이고. 그죠? 압력과 최적을 곱하면 여기 제곱미터하고 여기 제곱 없어지면 남는 건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죠. 미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자, 제가 지금 칠판을 엄청나게 세게 밀고 있어요. 저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일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나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생쇼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힘만 준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힘하고 이 힘을 줬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이가.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결국은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하죠. 얘가 뭡니까? 얘가 힘이 단위죠. 힘. 요건 뭡니까? 거리죠. 거리. 힘 곱하기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하죠. 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PV 선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 A라고 하는 자동차의 면적 PV 선도를 그려봤더니 요만습니다. B라고 하는 자동차의 면적을 그렸더니 이만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B라고 하는 자동차의 면적이 더 넓다는 얘기는 B라고 하는 자동차가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가시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려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PV 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PV 선도를 우리는 다른 걸로 뭐라고 하냐? 일량 선도라고도 합니다. 일량. 일을 얼만큼 했느냐? 일량 선도. 요렇게도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일량 선도. 자, 그래서 이론 사이클에 대한 내용 세 가지 우리 배웠죠?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그 중에서도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그럼 이 세 개의 사이클 중에서 누가 제일 효율이 좋을까요?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오토 사이클하고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인데 사바테 사이클이 제일 효율이 좋아요. 사바테 사이클.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그 다음에 오토 사이클 순서예요. 근데 지금은 자, 우리 오토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토 사이클. 자, 오토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조금 복잡한데 자, 잠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오토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을 구하려면 1-에 이걸 보고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읽죠? 입실론. 읽을 때 이게 입실론이고 얘를 우리는 압축비라고 합니다. 압축비분의 1 이거에 비열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열비라고 하는 카파라고 하는 것이 읽는데 비열비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요게 그렇죠. 요게 압축비라고 하는 거고 압축비. 자, 요거 카파 요걸 우리는 비열비라고 하죠. 비열비. 그럼 결국은 이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압축비는요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압축비가 8:1이고 1일 때 열 효율은 얼마냐? 열 효율. 그러면 여기에 뭐를 알아야 돼요? 단 이렇게 주겠죠. 비열비 카파는 1.4이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비열비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자 1-에 어떻게 돼요? 압축비가 8:1이라고 했고 8분의 1에 이거에 비열비가 얼마입니까? 1.4-1 1승 이렇게 해주면 요거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만이 효율 퍼센트가 나오겠죠. 퍼센트.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계산기 눌러서 값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압축비라고 했죠. 압축비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비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요 효율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효율값. 자,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얘가 커지면 요 값은 어떻게 되죠? 요 값은?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커지면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작아졌다는 얘기는 1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예요. 그죠? 1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결론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압축비가 상승을 하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효율이. 근데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하고 압축비 차이가 보통 한 2~3배 정도 차이 나요. 뭐가 더 높을까요? 디젤 엔진이 훨씬 높죠. 그런데 지금 조건이 안 맞잖아요. 왜? 가솔린의 압축비는 대략 한 10대 1 정도인데 디젤 엔진은 한 20대 1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압축비가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압축비가 높은 디젤 엔진이 효율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여기 보면 공급 연량과 압축비를 만약에 일정하게 했다. 응? 가솔린도 10대 1, 디젤도 10대 1. 똑같이 압축비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높다고요? 그렇죠. 오토 사이클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디젤 사이클 순서다. 중요하죠. 어떤 조건일 때? 공급 연량과 압축비가 일정할 때.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압축비와 최고 압력을 똑같이 했다라는 얘기죠. 폭발했을 때 꽝 하고 폭발할 때 최고 압력을 만약에 똑같이 했다. 그랬을 때 효율이 누가 제일 좋으냐? 효율이 제일 좋은 것은 디젤 사이클이 가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오토 사이클 순서로 효율값이 우수하다. 자, 요거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 3가지에서 제일 조율이 좋은 것은 그 자체만 봤을 때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은 뭐다? 그렇죠. 사바테 사이클이 제일 좋아요. 디젤 엔진이 효율 좋잖아요. 그렇지만 조건을 줬습니다. 어떤 조건? 공급 연량과 압축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공급 압력과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 효율이 각각 어떤 게 우수하냐? 압축비가 일정하면 오토 사바테 디젤 순이고 그 다음에 최고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하면은 디젤 사바테 오토 사이클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배열에 따라서 밸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밸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자, 밸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첫 번째 아이헤드형이라는 말 나오죠. 아이헤드형. 아이헤드형은 흡배기 밸브가 모두 어디에 달려있다? 그렇죠. 실린더 헤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흡입 밸브 여기, 배기 밸브 여기. 왜? 이만큼이 뭡니까? 이만큼이 실린더 헤드죠. 실린더 헤드. 요 아랫부분은 실린더, 여기가 실린더고 요걸 우리는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흡입 밸브, 배기 밸브 다 설치되어 있죠. 이런 타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이헤드형이라고 한다. 또한 여기에 밸브가 헤드 위에 달려있죠. 헤드 위에. 그잖아요. 헤드에 달렸잖아요. 헤드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오버헤드 밸브, 오버헤드 밸브 OH V형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오버헤드 밸브 해서 캠축이 실린더 블록에.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밸브가 지금 OH V형이죠. 근데 이런 타입을 보고 OH V형이라고는 잘 안 해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 캠축이 있었죠. 캠축. 그죠? 이렇게. 캠이 회전하면서 밸브를 누르는 거죠. 그죠? 캠축이 하나,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흡입 캠축 하나, 배기 캠축 하나 따로따로 있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캠축이 2개 아닙니까? 맞죠? 헤드 위에 캠축이 있죠. 헤드 위에. 그래서 헤드 위에 캠축이 있다라고 해서 오버헤드 캠샤프트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캠이 몇 개 있습니까? 캠축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각각 하나씩 달려 있죠. 그럼 몇 개입니까? 2개씩이니까 2개 있으니까 뭐라고 써요? DOHC, 더블이라는 말을 쓰겠죠. 더블. 그래서 DOHC라는 말은 결국은 헤드 위에 캠축이 달려 있는데 그 캠축이 몇 개라고요? 2개, 더블. 만약입니다. 자, 캠축이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여기에 캠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캠을 같이 두죠. 그리고 여기다가 로크암이라고 하는 것을 두죠. 로크암. 그러면 이 캠이 회전할 때 이 캠에 의해서 얘를 들어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들어져 올라가면 얘가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밸브를 열겠죠. 맞아요? 자, 이쪽에도
이쪽에다가 로크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 축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캠에 의해서 얘가 들어져 올라가면 얘를 누르겠죠. 그래서 밸브를 여닫는 작용을 하겠죠. 이러한 타입을 보고 우리는 캠축이 하나 갖고 흡배기 밸브를 전부 다 제어하네요. 맞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캠축이 하나이니까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에서 SOHC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DOHC는 어떻다? 흡입 캠축, 배기 캠축을 별도로 둔다. 그래서 캠축이 두 개니까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해서 DOHC. 캠축이 하나만 두고 하나에다가 흡배기 밸브를 전부 다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SOHC 하나만 있으니까. 자, 여기서 OHC라는 말이 있는데 캠축이 실린더 위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 있으면 싱글, 두 개 있으면 더블. 자, 이렇게 칭하죠. 자, 그 다음에 L헤드형. L헤드형은 흡배기 밸브가 모두 어디에 붙어 있다? 실린더 블록에 설치가 되어 있다. 자, 그림 잠깐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L헤드형이 요거죠, 요거. 그러면 요만큼에서 요 밑에가 실린더 블록이고 이 위가 실린더 헤드죠. 실린더 헤드. 그랬을 때, 자, 지금 요게 밸브지 않습니까? 요게 밸브. 밸브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실린더 블록 쪽에 달려 있죠. 여기서 요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에 캠이 있겠죠, 이번에는. 맞나요? 자, 여기에 캠이 있고 밸브가 위아래로 열리고 닫힐 겁니다. 그랬을 때 흡입 공기든 배기가스든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배기 밸브는 그 옆에 달려 있어요. 두 개가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죠. 얘를 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요게 요 부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를 나란하게 설치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L헤드형이고. 자, F헤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헤드형은 지금 요게 흡입 밸브고요. 요게 요 놈이 뭡니까? 요게 배기 밸브입니다. 그럼 흡입 밸브는 어디 달려 있어요? 실린더 헤드에. 배기 밸브는 실린더 블럭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흡입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 배기 밸브는 실린더 블럭에 설치되어 있는 타입을 우리는 F헤드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위에서 그림을 보면은 연소실 요 부분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위에 여기에 하나 밸브가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요게 흡입 밸브고 요게 배기 밸브겠죠. 자, 지금 보는 요 타입은 T헤드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T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T헤드형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흡배기 밸브가 모두 실린더 블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 반대쪽에 나란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연소실이 이게 실린더입니다. 이게 피스톤 실린더고 흡입 밸브는 이쪽에다 두고 배기 밸브는 이쪽에다 뒀었죠. 얘하고의 차이점은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나란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얘는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그 반대쪽에 가 있는 것이 T헤드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T헤드형 이렇게 칭하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